60대 건강의 갈림길. 60대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죠? 넘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60대 이후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60대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죠? 넘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60대 이후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60대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걷기만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부담이 적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0대가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걷기를 선택합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공원을 천천히 걷고 평지를 고르며 무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몸을 세워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통증이 먼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버티지 못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양말을 신을 때 잠시 중심이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아니라 버텨줄 근육이 줄어든 겁니다. 걷기는 지금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몸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앞으로 움직이고 이미 쓸 수 있는 근육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현재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지고 있는 근육을 다시 깨우는 데는 자극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힘, 한 발로 균형을 잡는 힘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걷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걷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이 아니라 넘어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낙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낙상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잃어서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비틀려도 미끄러질 듯해도 본능처럼 회복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작은 턱에 걸리고 문턱에서 중심을 잃고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합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모두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넘어짐은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눕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체 근력과 균형 운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10번, 벽을 가볍게 짚고 무릎에 무리 없는 스쿼트 10번, 한 발로 20초 중심 잡기. 이 단순한 움직임이 걷기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깨웁니다.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그리고 몸을 세워주는 깊은 근육까지
이 근육들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면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계단이 덜 두렵고 잠깐 서 있어도 덜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몸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몸이 버텨주면 마음은 덜 불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걷기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걷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이유로 그것만 한다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을 하다 멈추는 것보다 매일 5분이 더 강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한 발 서기 20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힘든 운동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된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운동을 결심으로 만들지 마세요. 양치하듯 하루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것, 그게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10배라는 표현은 칼로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입니다. 걷기는 오늘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근력과 균형 운동은 내일을 지켜줍니다. 넘어질 확률이 줄고 관절 부담이 분산되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젊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몸이 다시 서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움직임입니다. 걷기만 하지 마세요. 몸을 다시 세우는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5분이 앞으로의 5년을 바꿉니다. 60대엔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말도 자주 나옵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죠? 넘어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60대 이후 가장 먼저 감소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5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체인가? 걷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이미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힘은 따로 필요합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흔들림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67세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다 잠깐 휘청하셨습니다. 걷기는 하셨지만 허벅지 근육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걷기와 근력은 같은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 발바닥은 단단히 바닥에 붙입니다. 팔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를 동시에 깨웁니다. 70세 어르신 한 분은 이 동작을 하루 5분씩 딱 한 달만 하셨습니다. 계단이 덜 무섭네요. 그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근육은 조용히 회복됩니다. 벽을 짚고 가벼운 스쿼트,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잡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무릎이 과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갑니다. 깊게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10번. 하체 운동의 핵심은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버티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발 서기, 의자 가까이에서 한 발을 살짝 들어 20초 유지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깨웁니다. 넘어짐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쪽 각각 20초, 이것으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원칙, 첫째,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세요. 둘째, 빠르게 하지 마세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하루 1시간 하다 멈추는 것보다 매일 5분이 더 강합니다. 몸은
강도를 기억하지 않고 지속성을 기억합니다. 60대 이후 운동은 젊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걷기 전에 이 5분을 먼저 해보세요. 지금의 5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지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전엔 괜찮았어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시기가 바로 60대 이후입니다.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이어가다 어느 날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뻐근함, 계단에서의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의 찌릿함. 문제는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과 무릎을 망치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깊은 스쿼트를 무리하게 반복하는 것. 하체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깊이는 다릅니다. 젊을 때 하던 것처럼 무릎을 깊게 접는 스쿼트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깊이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범위까지만 운동은 버티는 범위 안에서 해야 지켜집니다. 68세 한 분은 유튜브를 보고 깊은 스쿼트를 매일 50개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3주 뒤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근력은 늘었을지 몰라도 관절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도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2. 통증을 참고 걷는 습관. 운동하다 보면 아픈 거죠.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육통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은 신호입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있다면 이미 무릎에 부담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운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줄이고 하체 근력을 먼저 보강해야 합니다. 참고 걸으면 좋아지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72세 어르신은 결국 몇 달 뒤 주사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통증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3. 상체 운동만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아령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꾸준히 하십니다. 하지만 넘어짐을 막는 건 상체가 아니라 하체와 균형입니다. 팔 힘이 좋아도 허벅지가 약하면 몸은 쉽게 흔들립니다. 운동은 보이는 근육이 아니라 지탱하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4. 쉬는 날 없이 매일 강하게 하는 것. 회복은 운동의 일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루 강하게 했다면 다음 날은 가볍게. 근육은 쉬는 동안 자랍니다. 무리하면 근육보다 관절이 먼저 지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운동을 5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없는 운동은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잠깐의 성취가 아니라 오래가는 안전장치입니다. 60대 이후 운동은 젊어지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걷기는 필요합니다. 근력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몸이 버텨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의 5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지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젊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몸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꾸준하게.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의 5분이 앞으로의 5년을 바꿉니다.